이번 시간에는 양자 컴퓨터가 어떻게 기존 컴퓨터를 대체해 나갈지, 아이온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어느 쪽인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온큐에 관심이 있는 투자자라면 앞으로 양자 컴퓨터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유효 시장은 어떻게 될지, 어떤 방향으로 성장할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 현재 아이온큐에게 중요한 것은 양자 컴퓨터 시장이 얼마나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가일 겁니다. 그리고 양자 컴퓨터는 기존의 컴퓨터 시장을 완전히 대체하기보다는 기존의 컴퓨터가 풀지 못했던 문제들이나 전문화된 분야에서 보완제로 쓰일 겁니다. 중요한 건 전문화된 분야를 점점 넓혀 나가면서 양자 컴퓨터 시장을 넓혀 나가야겠죠. 회사는 2030년이 되면 유효 가능 시장이 65억 달러, 80조 원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양자 컴퓨터에서 1위인 아이온큐 점유율이 10%만 차지하더라도 매출액이 8조 가량이 된다는 거죠. 미래의 양자 컴퓨터 유효 시장이 어느 정도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유효 시장을 넓혀가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양자 우위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죠. 양자 컴퓨팅이 필요한 이유는 기존 컴퓨터라는 풀 수 없는 많은 문제가 아직까지 존재하기 때문일 겁니다. 양자 컴퓨터는 중첩과 얽힘으로 대표되는 양자 역학적 현상을 이용해서 다수의 정보를 동시에 연산할 수 있도록 구현된 컴퓨터입니다. 특정 연산에서는 기존 컴퓨터 대비 비교 불가 수준으로 월등한 연산 성능을 나타내죠. 화학에서 보다 좋은 분자 구조를 시뮬레이션하는 일이나 금융 포트폴리오를 최적화하는 것, 인공지능을 위한 기계 학습을 보다 완벽하게 하는 것, 기존 컴퓨터로 해결하려 하면 문제 난이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최적화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기차 배터리 성능 개선을 통해 환경 파괴 문제와 고질적으로 공급망이 불안한 원료인 코발트가 필요 없는 배터리 양산을 앞당길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양자 컴퓨터에도 단점이 있습니다. 연산 과정에서의 독보적인 속도를 지니고 있지만 오류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양자 컴퓨터 상용화를 위해서는 연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낮춰야 합니다. 큐비트로 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큐비트가 상호 의존적인 얽힘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이때 한 큐비트에 변화를 주면 나머지 큐비트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죠. 큐비트는 미세한 온도 변화나 소음, 진동만으로도 에너지가 새어나가 연산에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양자 컴퓨터는 슈퍼컴퓨터보다도 빠른 연산 능력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큐비트 수가 증가할수록 큐비트 얽힘 상태로 유지하는 게 어려워지죠. 이 컴퓨터라는 게 0.002% 오류만 발생하더라도 수만 번의 연산을 거치는 과정에서 오류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아무리 빠른 성능이라도 결과값이 정확하지 않다면 사용 범위는 극히 줄어들 겁니다. 연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오류율, 이것이 양자 컴퓨터의 치명적인 약점일 겁니다. 그럼 양자 컴퓨터의 시장성은 어떻게 될까요? 양자 컴퓨터가 학계의 연구를 넘어서 상용화 단계에 접어든 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아이온큐가 설립된 것도 10년째 되지 않았죠. 이 양자 컴퓨터 사용을 위해서는 기존 컴퓨터보다 개선된 결과값을 지속적으로 증명해내야 할 겁니다. 그래야 새로운 시장이 형성될 겁니다. 아직까지 시장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봐야 되죠. 현재 우리가 집집마다 보유하고 있는 PC나 노트북, 매일 사용하는 휴대폰을 보면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상에서 항상 접하는 기존 컴퓨터 성능 또한 6개월이 멀다 하고 지속적으로 발전 중에 있죠. 새로운 어플리케이션과 새로운 소프트웨어 개발에 따라 새로운 하드웨어가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용자들이 양자 컴퓨터가 과연 필요할까요? 현재 양자 컴퓨터는 상용화는 차치하고 오류를 완전히 제거하지도 못한 상황입니다. 개인용으로 널리 보급되는 시대는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 양자 컴퓨터는 특정 분야에서 기존 컴퓨터보다 뛰어난 연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분야의 집중적인 투자와 연구 개발을 통해 시장성을 가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겁니다.
결국 양자 컴퓨터는 기존 컴퓨터와 결합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기존 컴퓨터가 할 수 없는 분야에 특화되어야 할 겁니다. 이는 대체되는 것과는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아이온큐도 이 방향으로 신제품 개발에 집중하고 있죠. 그리고 회사는 얼마 전 신제품을 발표했습니다. 아이온큐 포르테 엔터프라이즈와 아이온큐 템포 모델입니다. 두 모델 모두 데이터 센터에 바로 배치할 수 있고 기존 인프라와 통합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기존 인프라와 통합되어 기존 컴퓨터와 함께 사용한다는 게 핵심인 거죠. 35AQ로 프로세스를 최적화했고 양자 머신러닝과 복잡한 연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디자인되었습니다. 이는 기존 포르테 29AQ보다 64배 강력한 성능이라고 합니다. 이 제품이 데이터 센터에서 어떤 퍼포먼스를 내는지에 따라 양자 컴퓨터가 클라우드 환경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게 될지를 가늠할 수 있을 겁니다. 24년에 출시되는 포르테 제품이 상용화 단계에서 어떤 시장성을 갖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겁니다. 그럼 양자 컴퓨터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어떻게 될까요? 현재 양자 컴퓨터 산업은 양자 우위를 얻기까지 단순히 큐비트를 늘리는 걸 넘어서 오류를 낮춰야 하는 어려운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현재 산업 차원에서도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다양한 양자 컴퓨팅 기업들이 경쟁을 촉진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자 컴퓨터 하드웨어를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제로 쓰일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일입니다.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이죠. 더 많은 사용자들이 사용할수록 양자 컴퓨터용 소프트웨어 알고리즘도 더욱 빠르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결국 더 많은 사람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거죠. 엔비디아가 지금의 GPU 생태계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쿠다 언어가 큰 역할을 했을 겁니다. 사용자가 익숙한 C 언어로 쿠다 알고리즘을 구성할 수 있었다는 거죠. 사용자들은 쉽게 쿠다 알고리즘을 구성할 수 있었고 서비스도 그만큼 수월하게 개발이 됐습니다. 인공지능을 비롯한 다른 기술에 손쉽게 GPU를 적용할 수 있게 된 거죠. 엔비디아는 쿠다 언어 외에도 개발자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전략을 취해왔습니다. 엔비디아가 시장을 크게 확대할 수 있었던 건 각 응용처에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스택을 함께 제공해왔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의료기기에 필요한 AI를 찾고 있다면 엔비디아는 GPU부터 시작해서 필요한 거의 모든 소프트웨어를 제공합니다. 사용자 입장에선 그저 서비스만 얹혀서 쓰면 되기 때문에 편리하게 느껴지죠. 자율주행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엔비디아는 자율주행 솔루션을 개발하면서 관련 소프트웨어 스택도 함께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에 필요한 기술을 오픈 플랫폼 형태로 공개해서 다른 개발자나 회사들이 엔비디아 생태계 내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개발자는 그저 서비스를 구상하고 소프트웨어 스택은 엔비디아 것을 사용하면 됩니다. 이제 상용화 단계에 접어든 양자 컴퓨터 시장에서도 다양한 범용적 사용처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접근성이 가장 중요할 겁니다. 양자 컴퓨터의 원리나 양자역학적 현상에 대한 이해는 중요치 않습니다.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고 투입 대비 결과값이 뛰어나다면 다양한 사용처에서 확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사용자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데 주력해야 할 겁니다.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이죠. 아이온큐는 칩부터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시스템까지 풀스택으로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가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용 양자 컴퓨터 시스템 개발에 주력하고 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어플리케이션으로 양자 컴퓨터의 큐비트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역량을 모두 갖추고 있는 거죠. 결국 소프트웨어 우위를 만들어내는 기업이 강자가 될 겁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가 각 가정에 보급되는 시기에 IBM은 하드웨어를 각 가정에 보급했습니다. 당시 IBM의 사세는 가히 지배적인 위치였죠. 하지만 결국 컴퓨터 시장을 장악한 건 마이크로소프트였습니다. 사용자가 얼마나 쉽게 하드웨어를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가, 이게 핵심이었던 거죠.
컴퓨터의 원리나 어떻게 작동하는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수많은 명령어들은 아무리 뛰어난 성능을 갖추고 있더라도 사용자들에게는 진입 장벽이었습니다. 이걸 낮추는 게 더 중요한 일이었죠. 앞으로 열릴 양자 컴퓨터 시장도 똑같을 겁니다. 양자 컴퓨터가 기존 컴퓨터를 대체하려는 시도보다는 기존 컴퓨터에서 양자 컴퓨터의 연산 능력만 이용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나 소프트웨어 개발을 통해 기존 컴퓨터의 성능을 보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겁니다. 결국 기존 컴퓨터의 융합을 어떻게 이뤄내는지가 가장 큰 과제일 겁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